일본 축구팀의 최근 경기 결과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조별 리그에서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며 이라크에 조 1위를 내주고 조 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일본 축구팀의 전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이라크를 1대0으로 이길 때 일본에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라크에 진 후에 이라크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라크의 수비수 번호 25번 야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야야는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를 상대로 뛰어난 수비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쿠보가 낫냐, 이강인이 낫냐는 논란의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의 경기 활약상을 비교 분석해보면 이라크 수비수와의 상호작용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경쟁력과 전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경기에서 쿠보와 이라크의 수비수 야히아와의 대결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쿠보가 왼쪽에서 뛰어 야히아와 직접 마주치지 않았지만 후반전에 토미아가 투입되면서 쿠보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강한 수비수 야히아와의 대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후반 51분경 쿠보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라크의 두 명의 수비수가 그를 에워싸는 모습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쿠보는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크로스를 올리려다 공을 아웃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경기 중요한 순간에 소유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으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를 빅리그에서 후보 선수로도 뛸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보의 이러한 플레이는 그의 기술과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쿠보의 기술과 전술적 결정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경쟁력과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쿠보와 이라크 수비수 야히아와의 1대1 대결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쿠보가 야히아와의 마주침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쿠보가 공을 운반하다가 자신의 뒤꿈치에 걸려 턴오버를 일으킨 장면은 그의 기술적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쿠보가 야히아와의 몸싸움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했다고 분석하며 공격수에게 있어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전부터 쿠보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기술적 한계와 심리적 압박감이 경기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보가 헤딩을 시도하다가 바운드를 잘못 계산해 공이 자신을 넘어가는 장면은 중동의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들에 의해 쉽게 제압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쿠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그의 경기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쿠보의 경기력이 날카롭지 않고 주력도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일본이 그를 이강인과 비교하며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이라크를 1대0으로 겨우 이긴 것에 대해 비웃었지만 이후 자신들이 이라크에게 1대2로 패하자 이라크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조롱조로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이라크가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넘어 우승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 사이의 능력 차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이라크 수비수 25번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 쿠보와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은 볼을 지킬 때 상대 선수가 공을 빼앗으려 할 때 몸으로 상대의 진행 방향을 막아내며 뛰어난 볼 컨트롤과 상황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쿠보는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쉽게 공을 빼앗기고 특히 피지컬이 강한 선수에게 밀려 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쿠보와 이강인 사이의 기술적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을 드러내며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 선수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경기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그의 기술적 우월성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공을 지킬 때 몸의 중심을 낮추는 기술을 마요르카에서 습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볼을 간수하고 지키는 데 있어 쿠보보다 한 수 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끌고 가지 않고 상대가 접근하기 전에 빠른 박자로 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라크 수비수 야히아가 접근하려 할 때 이강인은 공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보내며 상대의 타이밍을 혼란시킵니다. 또한 이강인은 상대 수비수를 가지고 노는 듯한 드리블로 굴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전술에도 능하다고 평가됩니다.
이강인이 이라크 수비수와의 충돌과 퇴장당하는 장면에서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이 이라크 수비수 야히야에게 정신적으로 눌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강인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며, 당시 이라크가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이강인이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플레이는 그의 전술적 지능과 기술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시아 축구계에서 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이 퇴장을 각오하고 이라크 수비수와 맞선 것이 다음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행동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강인의 기술적인 우월함과 정신적 강인함을 강조하며, 그의 드리블로 인해 이라크 수비수들이 당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인은 밀집된 수비 사이에서도 공간을 찾고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그의 클래스와 기술적 능력을 드러내며, PSG가 그를 영입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패스 능력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 25번 수비수 야히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쿠보와 이강인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야히야는 쿠보를 가지고 노는 반면, 이강인은 오히려 야히야를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기술적 능력과 정신력, 그리고 경기 중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력은 그가 축구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후반 60분경에 이루어진 교체는 많은 이들에게 너무 늦었다는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선발 라인업에서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로 중원을 재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보, 이토주냐, 엔도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선수들을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일본 감독의 오만함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번 패배는 팀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향후 경기에서의 로테이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16강에 진출하더라도 주축 선수들의 체력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경기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요르단을 이기고 16강전을 대비해 로테이션을 돌릴 경우 일본과의 16강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과 예측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으며, 일본과 한국의 축구 전략과 경기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